그 돈을 못 구하면 은호 씨는 끝장입니다. 라는 문장이 귓속에서 벼락처럼 터지는 순간 이지혁은 숨을 거칠게 들이켰는데요. 심장이 먼저 내려앉고 이성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되도록 감정을 섞지 않으려는 사람의 톤이었고요. 그 건조함이 오히려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은 확인하듯 짧게 되물었는데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사흘 자정이 지나 무너질 건 계약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 숨을 몰아쉬었는데요. 땀이 식기도 전에 약속은 생존이라는 문장이 등을 심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은행에선 숫자가 사람을 시험하듯 튀었고 투자자 앞에선 말보다 눈빛이 먼저 굳었습니다. 이율은 높아도 됩니다. 대신 조건만 명료하게요. 같은 말이 입안에서 돌다 달아나곤 했습니다. 박성재는 끝까지 말이 적었는데요. 2줄은 내가 바칠게. 이 한마디가 그날 이지혁의 무릎을 굽히지 않게 받쳐줬습니다. 이지혁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고요. 연대하되 간섭하지 않기, 그 약속 그대로 갑시다. 낮에는 표를 고치고 밤에는 마음을 다잡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흔들려도 된다. 다만 넘어지지는 말자. 이 주문이 혀끝에서 계속 맴돌았고요. 한편 카페의 공기는 더 낮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은호와 정순이 앞에는 고성이가 내려놓고 간 서류 한 장이 눌어붙어 있었거든요. 집을 제 이름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돈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말투는 친절했는데요. 친절의 모서리가 이상하리만큼 차갑게 갈려 있더라고요. 정순이는 종이를 쥔 손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갈게.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왔고요. 지은호는 그 소리에 숨이 거꾸로 넘어갔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집 문패부터 바꾸라는 말을 들어야 해요. 정순이는 버틸 힘을 오래 가지지 못했는데요. 은호야, 미안하다. 그때는 살려고 엄마가 틀렸어. 하고 고개를 숙였더라고요. 고성이는 얇게 미소를 붙인 채 말을 던졌습니다. 선택엔 기한이 있어요. 감정이 지나치면 기회가 달아나죠.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거래보다 설명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설명 없는 합의는 오래 못 가요. 고성이는 딱 한 줄만 더 받고는 떠났습니다. 설명엔 때가 있어요. 지금은 결과의 때예요. 남은 건 서류와 문장 하나, 그리고 검은 향처럼 번지는 불안이었습니다. 그와 거의 같은 시각, 다른 골목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덜컥 붙고 있었고요. 이상철은 다림질한 셔츠에 모자를 눌러쓰고 면접장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등짝 하나가 발을 붙잡더라고요. 지강호 앞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고 서류봉투 입구에서 돈다발 모서리가 바람에 들썩였습니다. 사흘 안에 정리해, 알지? 짧은 말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고요. 이상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는데요. 분노 대신 냉정을 골라야 한다는 교훈을 오래전부터 몸으로 익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뛰어들면 더 망가진다. 하고 혀 안쪽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로 밀어넣었고요. 면접 시각이 다가왔지만 발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젊은 것들 싸움에 어른이 한 번은 들어가야 한다. 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자랐습니다. 그 결심은 결국 저녁에 폭풍을 데려왔습니다. 모여야 할 사람들이 같은 지붕 아래 겹쳐지는 밤이 가까워졌고요. 회사에서는 이지혁의 프로젝트 심사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시장성 재평가였지만 뒤에서 누군가 큰 손으로 조절하는 기척이 짙어졌고요. 이지혁은 표를 한 장 더 만들었습니다. 대체 파트너 후보군, 일정 비용 리스크 상쇄 곡선을 다시 그어 협상 여지를 넓혔습니다. 자료를 건네받은 박성재는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2줄 내가 바친다. 대신 사람은 네가 끝까지 책임져. 그 말은 숫자를 넘어 사람에게 닿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커피를 들고 와서 툭 던졌죠. 요즘 본부장님 각이 아니라 밀도가 세졌어요. 농담처럼 흘렀지만 절묘하게 정확했는데요. 밀도는 책임의 무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시각 지은호는 창가에서 작은 상자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소포 안에는 오래된 신생아 팔찌, 병원 영수증 복사본, 반쯤 지워진 도장이 들어 있었고요. 메모에는 한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가격표가 아니라 담보 기록이에요. 뜻을 다시 읽으세요. 지은호의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미움의 근거였던 숫자가 사실은 값이 아니라 방패였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스쳤거든요. 가능성 하나로 사람이 곧장 구원되진 않지만 버틸 힘은 생기더라고요.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내일 첫 차로 갈게요. 혼자 읽으면 무겁더라고요. 같이 보죠. 네, 내일 같이요. 말은 짧았는데요. 마음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밤이 더 깊어질 즈음 박성재는 장부를 펼친 채 자문을 던졌습니다. 왜 돕고 싶지? 그리고 곧바로 답을 적었고요. 사람이니까 돕는다. 다만 대가는 기대하지 않는다. 도와주되 주인 노릇은 하지 않기, 줄을 잡아당기지 않고 옆에서 버티기였습니다. 답답해 보일지라도 오래가는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쌓이더라고요. 해가 뜨기 전 이상철은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맞은편에서 지강호가 걸어왔고요. 얼굴은 부어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가볍게 길을 막아섰습니다. 강호야, 밥은 먹었냐? 질문은 평범했지만 속뜻은 지금 멈춰라에 가까웠습니다. 아저씨는 몰라도 돼요. 하고 툭 던졌지만 목 끝이 떨리더라고요. 무너지지 않으려는 아이의 고집이 삐걱거리듯 묻어나왔습니다. 이상철은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멈추는 사람만 도울 수 있다. 오늘은 멈추자.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요청처럼 들렸습니다. 지금은 붙잡지 말아달라. 내 감정이 너무 날 서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는 굳이 쫓아가 붙잡지 않고 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분간 집 문부터 우리가 지키자. 말싸움이 몸싸움 되기 전에. 하고 김다정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정오가 다가오자 사건은 더 빠르게 붙었습니다. 고성희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는데요. 합의를 재촉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사흘 자정까지 답이 없으면 제안은 철회합니다. 문장은 단정했지만 단정함 속에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구조가 엉겨붙어 있었고요. 지은호는 떨지 않는 목소리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조건보다 설명이 먼저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저는 거절합니다. 같은 시각 이지혁은 마지막 카드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학부 선배의 투자조합, 예전 시공사 대표, 사모 파트너와 동시에 조건을 조정했죠. 담보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대신 이율을 낮추시죠. 현금 흐름표는 매 분기 공개하겠습니다. 전송 즉시 공유하죠. 수십 번의 수정과 전송이 하루를 채웠고 저녁 무렵 결국 한 줄이 박혔습니다. 조건부 승인, 단 사흘 자정 전 서명 완료. 이지혁은 그제야 등판에 등을 붙였는데요. 눈을 감는 순간 전화가 다시 울렸고요. 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서명을 확인합니다. 몇 초 뒤 확인됐습니다. 라는 말이 귀 안쪽에 눌러 찍히더라고요. 그제야 거실의 공기가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해빙은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이 모두의 등을 떠받쳤고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녀에게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대도 되는가에 대한 시험의 통과였거든요. 이지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입니다. 박성재가 바로 이어서 말했는데요. 숫자는 끝났고 사람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고요. 문이 열리자 고성희가 들어섰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등장이어서 모두가 일어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고성희는 단정한 미소로 작은 봉투를 꺼내 정순이 앞으로 밀었고요. 이건 25년 전 영수증의 원본이에요. 흔히들 가격이라 읽지만 사실은 담보였죠. 그날, 그 시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걸어둔 방패였어요. 정순이의 손이 달달 떨렸고 지은호의 숨은 아주 얕아졌습니다. 지강호가 봉투를 집어들고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담보 제공 사유 보호와 안전, 비용 발생 시 상환 의무 면제. 그는 한동안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봤고요.
모른 척 해온 시간이 무게를 갖고 선반째 내려앉는 표정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이상철이 나직하게 말을 얹었습니다. 봐라, 숫자도 말이 된다. 다만 읽는 법을 배워야지. 고성이는 변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틀린 게 많아요.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과를 도왔고 내일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향해 아주 짧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네가 원하는 순서대로. 그 말이 방 안에 가만히 눌러 앉았고요. 정적을 제일 먼저 깬 건 조옥래였습니다. 자, 밥 식겠다. 숟가락 들어라. 사람은 밥 먹고 싸워야 혀. 그래야 길게 싸우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방을 한 바퀴 돌았고요. 자정이 넘어 새벽이 올 때까지 각자의 방에서는 각기 다른 숨소리가 났습니다. 이지혁은 팔을 베고 메모장에 두 줄을 적어두었고요. 연애보다 연대, 오늘 성공. 사람을 잃지 않는 이익만 이익. 지은호는 침대 아래 상자를 꺼내 팔찌를 조심스레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값이 아니라 방패였구나. 이 중얼거림이 가슴 밑으로 천천히 가라앉았고요. 정순이는 부엌에서 두 손을 모아 마음의 순서를 적었습니다. 사과하고 설명하고 부탁하자 그 순서대로. 김장수의 콧꼬리가 잠깐 멎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강호는 소파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길게 한숨을 쉬었고요. 그 한숨은 어젯밤의 분노보다 약간 가벼웠습니다. 멈추면 도와준다. 는 말이 귓속에서 오래 울리더라고요. 아침이 밝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로고 카드 확인, 엄마 예전 파트너 맞고 지금은 원수. 영라 혼자 안 보낼게. 고마워, 오빠. 두 글자의 안부가 오늘 하루의 작은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이지혁은 한 번 웃음 아닌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곤하지만 눈은 여전히 살아있었고요. 회사에 도착하자 정보아가 낮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결과 지켜낸 거 축하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요. 사람을 지키다 회사의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어제의 균형 좋았어요. 오늘도 부탁해요. 이지혁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결과를 잃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람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체 구조가 통과되었습니다. 리스크 분산표에 빨간색이 주황으로 바뀌었고요. 그 색 하나가 말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이제 위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 약속이 다시 효력을 얻는 지점이었죠. 카페에서는 작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점심 이후 들어온 손님이 씩 웃으며 말했거든요. 어제 그 소란 이후에도 사장님 커피가 제일 맛있네요. 지은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설명을 미루지 않으려고요. 그 말이 결국 자신에게로 되돌아와 앉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녁 무렵 이상철은 오전에 접어둔 면접표를 다시 폈습니다. 사람은 앉아있기만 하면 굳는다. 는 자신의 문장을 또 꺼내 들었고요. 면접장에 들어서며 아침에 지강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밥상에 앉아있으면 살았다. 라는 작은 기준이 마음 한쪽에서 달그락거렸고요. 집에 돌아온 지강호는 정말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어색했지만 앉아있다는 사실이 어젯밤 합의문이 첫 줄이 되어줬고요. 창밖에 저녁이 내려앉을 때 마지막 사건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성이의 메시지가 두 줄로 도착했거든요. 내일 오전 10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야기하자. 설명부터. 이지혁은 알람을 10시에 맞추고 다시 장부를 덮었습니다. 박성재는 다음 페이지를 펼치며 단단한 호흡을 골랐고요. 이수빈은 캘린더에 한 줄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지켰고 사람은 붙잡았다. 내일은 설명. 정순이는 거실 불을 끄기 전에 아주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자, 사과하고 설명하고 부탁하자 그 순서대로. 지은호는 잠시 멈췄다가 메시지 한 줄을 보냈습니다. 내일 10시 함께 있어줄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혼자 읽으면 무겁더라고요. 같이 읽어요. 둘은 짧게 웃고 전화를 닫았습니다.
대답은 문장으로도 행동으로도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요. 이제 12화는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설명의 날, 오늘 지켜낸 결과 위에 사람의 이야기를 차근히 올리는 날입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그날을 기다리겠지요. 우리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약속과 사람 둘 다 놓치지 않는 편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자정이 지나 무너질 건 계약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그 다음날 아침 10시 약속한 설명의 날이 시작됐는데요. 모두가 앉기 전에 먼저 순서부터 정하자고 숨을 한번 크게 고르더라고요. 사과가 먼저죠. 그 다음이 설명이고 마지막이 부탁이에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첫 문장은 아주 짧고 분명했는데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정말 미안합니다. 정순이가 의자를 살짝 밀어 가까이 붙였고요. 그 말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하고 낮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지은호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요? 그 질문이 방 안의 공기를 살짝 바꾸더라고요. 그땐 제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담보부터 걸었습니다. 방패라도 세워야 했거든요. 봉투가 열렸고 오래된 종이가 조심스레 펼쳐졌습니다. 간호기록 복사, 보호 요청 각서, 그리고 둥근 도장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값이 아니라 방패였어요. 그날 제 이름 대신 숫자를 세웠습니다. 정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 돈을 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이를 데려올 수 없었을 겁니다. 말이 여기까지 오자 지은호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왜 다음은 없었어요? 왜 설명은 25회나 늦어야 했죠? 제가 만든 비밀이 제 족쇄가 됐습니다. 손만 내밀어도 제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망가뜨릴 것 같았거든요. 짧은 침묵이 지나갔는데요. 그 사이에 이지혁이 한 줄을 꺼내서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오늘은 듣겠습니다. 판단은 나중에 우리 몫으로 하겠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호 프로젝트, 제 비밀 이름이었습니다. 태호 아트 프로젝트 K. S. 라고 적힌 오래된 메모가 바닥으로 미끄러졌고요. 뒷면에는 희미한 연필 글씨로 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직접 부르지 못하던 때 제가 스스로에게 붙인 표식이었어요. 이름을 부르면 무너질까봐 기호 먼저 만들었죠. 지은호는 멍하니 종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저를 보던 그 눈빛,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숨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정순이가 의자를 조금 더 밀어붙였습니다. 이 아이 상처가 커요. 설명만으론 안 됩니다. 책임을 나눠야 해요. 네.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식으로 기록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진동으로 떨렸습니다. 메일 한 통이 동시에 세 사람의 화면에 들어왔고요. 심사팀 재검토 착수, 파트너사 이슈 추가 확인. 어젯밤 지켜낸 줄이 다시 얇아지는 소리였는데요. 이지혁이 숨을 짧게 고르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붙잡겠습니다. 오늘은 설명 계속하시죠. 박성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들어간다. 조금만 기다려요. 이지혁은 엄지로 한 글자씩 눌러 답했습니다. 설명의 두 번째 막이 열렸는데요. 이번엔 이름을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과거의 상대를 가리키더라고요. 당시 제 곁에는 힘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저와 아이에게 칼이었고 동시에 밖을 향한 체면이었죠. 저는 체면을 택하지 않았고 대신 도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의 대가로 숫자를 걸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도망이었는지 보호였는지는 제가 나중에 결정할게요. 정순이는 문장을 보탰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죠. 함께가 되는지 아닌지. 고성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함께 되겠습니다. 다만 천천히라도 괜찮을까요?
빚이 오래였으니 갚음도 쉽게 끝나진 않겠죠. 대신 도중에 숨지 말아주세요. 숨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책임지겠습니다. 이야기가 막 진정되려 할 때 또 하나의 급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 조건부 승인 뒷거래 의혹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이지혁은 곧장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시간표 공개하겠습니다. 메일, 회의록, 서명 로그 전부. 박성재가 바로 연결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두 줄 바친다. 설명은 네가 한다. 정보아가 이 타이밍에 조용히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지혁 씨, 게시판은 제가 내릴 수 있어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어떤 부탁인가요? 사람을 지키되 그 사람이 회사의 방향을 휘게 하진 않게요. 이지혁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향은 제가 잡겠습니다. 사람은 함께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믿을게요. 그리고 내일은 나도 거기 가서 듣고 싶어요. 설명을. 연인의 부탁인지 경쟁자의 경고인지 묘하게 겹친 말이었는데요. 이지혁은 오세요. 라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닫았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는 다른 풍랑을 맞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거든요. 괜한 소문은 비즈니스의 적이다. 정리할 건 정리해라. 사람을 정리하는 돈은 우리 집 장부에는 안 맞습니다. 이번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소문 말고 사실로요. 부자 사이의 오래된 문장이 서로를 베고 지나갔는데요. 둘 다 말은 짧았고 물러남도 짧았습니다. 점심 무렵 이수빈이 회의실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의혹 글 흔적 잡았어요. 외부 IP 갤러리 쪽 협력업체 계정 같아요. 이지혁과 박성재가 동시에 눈을 들었습니다. 거기 라인 어제 승인 보류 요청 넣었던 곳이죠. 지은호가 그 업체 이름을 듣고 잠시 굳었습니다. 그 팀 최근에 고성희 사장님 예전 파트너와도 일해요. 오후 실타래의 끝이 조금 보였습니다. 익명의 USB와 익명 게시글이 같은 묶음에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설명을 밀어붙이면 누군가의 체면이 무너진다. 그래서 먼저 공격을 걸었다. 누가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합의가 그날 하루를 겨우 붙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지강 5쪽에서도 다시 파문이 일었습니다. 골목에 검은 차가 서서히 멈췄고 낮에 그 목소리가 짧게 스쳤거든요. 사흘, 오늘이 둘째 날이다. 형식은 지키자. 내일 이야기 끝낸다. 이상철은 기다렸다는 듯 아주 천천히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집안 어른들 앞에서 하세. 밥 먹고. 웃기네. 밥상이 뭐라고. 밥상은 사람을 앉게 한다. 그리고 한 번 더 앉아야 멈춘다. 차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골목에선 동네 사람들이 한둘, 둘셋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어른이 먼저 자리 깔았다. 젊은 것들, 오늘은 물러나라. 기세는 소리보다 체온에서 지는 법이더라고요. 차는 불빛만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첫 장의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사내 게시판 글은 임시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감사팀이 로그를 열었습니다. 시간 스탬프 일치, 서명 IP 일치, 외부 압력 없음. 문장 3줄이 어젯밤의 수고를 객관으로 바꿔줬고요. 그 사이 카페에는 낯선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오래된 영수증과 아주 비슷한 종이를 들고 있더라고요. 당신들이 찾는 날짜, 그날 밤 근무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늦었지만 기록에 없던 메모를 가져왔어요. 짧은 메모엔 표식 하나와 문장 하나가 있었고요. 자표식은 안전 확보를 뜻합니다. 신원 노출 금지. 지은호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숨김이 아니라 가림이었다. 그렇지만 가림이 길어지면 숨김이 되죠. 여성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종이를 밀어놓고 떠났습니다. 밤 10시쯤 모두가 같은 테이블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남은 건 딱 2가지였거든요.
내일 정식으로 이름을 정리합시다. 그리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잠깐만이라도 자립합시다. 박성재가 짧게 웃으며 두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 장은 사실, 한 장은 약속. 사실에는 시간표와 서명이 줄 맞춰 적혔고요. 약속에는 단 4줄만이 적혔습니다. 설명은 감정보다 먼저, 사과는 판단보다 먼저, 부탁은 양해보다 먼저, 결과는 사람을 잃지 않는 선에서만. 종이가 테이블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서명은 강요되지 않았고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존중받았고요. 정보아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그리고 오늘은 듣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복합적이었는데요. 이익과 체면과 마음이 겹치돼 오늘은 마음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내일 오전 기사화를 준비하는 팀이 있어요. 멈추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머리를 숙였고 정보아는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보였죠. 그때 다 같이 울린 알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명이 늦으면 내가 먼저 말한다. 내일 11시. 보내는 이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익명은 늘 시간으로 협박하더라고요. 우리 시계를 10시 30분으로 맞춥시다. 우리가 먼저 말하고 우리가 먼저 책임지죠. 밤은 길었지만 도망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문장을 한 줄씩 느려쓰다가 마지막 줄에 같은 말을 적었고요. 내일 이름을 부른다. 숨지 않고 멈추지 않고. 새벽녘 이상철이 동네 작은 공원에서 지강호와 잠깐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 밥상 앞자리 말이다. 하고 말을 꺼냈고요. 네. 지강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른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부탁하겠습니다. 사흘 중 이틀은 버텼다. 마지막 하루는 내가 너를 지키는 날이 되면 좋겠다. 해가 트기 조금 전 카페 유리창에 첫 빛이 닿았습니다. 지은호는 가게 문을 열며 속으로 되뇌었고요. 오늘은 이름을 고친다. 그리고 마음을 고친다. 10시 정각 모두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첫 문장은 어제와 같았지만 오늘은 더 단단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함께 책임질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정식 절차가 시작됐고 법률 대리인이 조용히 기록을 정리했는데요. 친생 추정 배제 합의, 출생 신고 보정, 개인정보 보호 동의. 세 줄이 첫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당신의 삶은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가 바뀌겠습니다. 지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은 바로잡되 관계는 천천히. 정순이가 그 말 위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숨지 않기. 정보아가 그 옆에서 한 줄 더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은 회사대로 제가 책임질 몫은 제가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안도의 쉼표와 다짐의 마침표가 함께 있었고요. 박성재가 마지막 문장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떤 기사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그때 도착한 알림 하나가 모든 걸 확인해줬습니다. 긴급 익명 제보 반려, 사실관계 불충분. 누군가의 칼날이 공중에서 힘을 잃는 소리였고요. 테이블 위 물컵의 떨림이 서서히 멎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이름을 바로잡으면 마음이 질문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지은호가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냥 성희 씨라고 불러주세요. 엄마는 조금만 나중에. 고성희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그 이름으로 부르셔도 저는 충분히 기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문 밖에서 기다리던 지강호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손은 허벅지 옆에서 모양을 잡아 조심히 서 있었고요. 어제 제가 미쳤습니다. 오늘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겠습니다. 일주일. 이상철이 짧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우리 집 밥상에 앉아 있어라. 그 다음은 내가 정해라. 네. 앉겠습니다.
그리고 정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동네 손님이 두어 분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커피 더 진하네요. 네, 오늘은 설명을 미루지 않으려고요. 오후엔 회사에서 통과된 대체 구조가 첫 계약서로 옮겨졌습니다. 리스크 분산표의 주황이 조금 더 옅어졌고 사람들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고요. 박성재는 회의실 불을 끄기 전 종이 2장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 장은 사실, 한 장은 약속. 어제와 같은 2장이었지만 오늘은 잉크가 더 진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보아가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오늘 균형 나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부탁해요. 네, 내일도. 사람과 결과 둘 다. 밤 모두가 헤어진 뒤 카페 밖 유리창에 불빛 하나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고성이가 혼자 서서 짧게 속삭였거든요. 오늘 이름을 불렀다. 내일 마음을 배운다. 그 말이 유리에 닿아 아주 얇은 김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한동안 붙어 있었고요. 다음 회차의 표제는 이미 정해진 듯 했습니다. 설명 이후 부탁의 시간. 부탁은 늘 두 방향으로 나가더라고요. 누군가는 나를 지켜달라 하고 누군가는 내가 지키겠다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다시 같은 것을 택하겠지요. 약속과 사람 둘 다 놓치지 않는 편을요.